오늘은 산타페 시승하러 왔습니다. 산타페 이게 TM이죠, 이번 거가. 현대모터 스튜디오, 부산대로 사거리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에 방문을 했고요.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시승할 산타페인 것 같아요. 2.2D 모델이고요. 아마 풀옵션 모델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시승 차량이니까 풀옵션이겠죠? 여기 보면 2.2D죠. 차량 크기는 거의 X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 X3랑 크기 자체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딱 보면 알겠지만 휠이 좀 작아요, 느낌이. 이게 18인치인가? 235R 19인치네요 19인치인데도 휠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인치는 끼워줘야지 겉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풍채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휠 디자인 자체도 지금 보면은 흰색 라인이랑 블랙 라인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휠의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아요. 앞모습은 뭐 많이 봤다시피 웅장합니다. 굉장히 앞모습은 예뻐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앞에 라인이 코나 대자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드는데, 코나보다 소재 같은 것도 많이 좋은 걸 썼고요. 다만 이런 데 보면 유격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가 헤드라이트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휠이 상당히 작습니다. 휠하우스에 좀 꽉 차게, 특히 뒷 범퍼 그리고 앞 범퍼 쪽으로 휠하우스가 좀 많이 남아요. 보면은 편평비를 좀 낮은 타이어를 쓰면서 한 20인치 혹은 21인치까지도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할 정도의 휠하우스거든요. 바로 옆에 보면 이거 맥스크루즈 같은데 얘의 휠이 같은 19인치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커 보여요. 얘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서 시승 신청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에 들어오면 현대모터 서울이고요. 걔는 산타페 시승행사 시승 차량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 벨로스터 보려고 그랬는데 벨로스터를 볼 수가 없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4층까지는 볼 수 있다고 하니까 4층에 산타페 TM이 있다고 해요. 일단 시승하기 전에 실내를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G색이고요. G색 산타페가 이번에 나온 산타페들 중에서는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뒤 테일 램프가 굉장히 조잡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뻐요. 깊이감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웅장해 보이는 차체에 비해서 헤드라이트들을 조금 더 작게 차용을 해서 느낌이 좀 날렵한 느낌이 납니다. 밑에 반사판에 있는 부분이 좀 넓어요, 빨간 부분이. 그리고 밑에 머플러 팁은 듀얼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아쉬워요. 보면은 이 팁 자체와 이 안쪽을 딱 마감을 하면 되는데 이 안쪽에 그냥 동그라미를 냅두더라고요.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 BMW 7 시리즈도 이런데 이런 거는 좀 구조적으로 마감을 좀 잘 해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급의 2.2 디젤급에 쿼드 머플러는 좀 오바긴 한데 그래도 쿼드 머플러로 마감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은 오른쪽 쪽에다가 싱글 머플러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듀얼 머플러로 마감을 하면 이 정도 차 크기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안테나는 샤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뭐 BMW 전매 특허인데 계속 이걸 쓰고 있네요, 현대에서는. 실내는요, 얘 아마 풀옵션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마치 카본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처럼 마감이 되어 있고, 이번 디자인부터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둥그렇게 마감을 해놨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나와있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디자인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과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쪽 진짜 이런 공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쪽 보면 이쪽 마감 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쪽 마감도 이렇게 홈을 음각으로 파놨는데 아다리가 딱 맞게 되게 잘 마감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아마 실내를 인테리어 플러스를 해놓은 것 같아요. 얘 보면 다 스웨이드거든요. 알칸타라는 아니고 딱 보니까 이것도 약간 인조 스웨이드인가? 어쨌든 스웨이드예요. 스웨이드라서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가죽으로 마감해놨어요.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번 현대에서 차용하고 있는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고 버튼의 조작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원터치로 뒷좌석까지 전부 원터치로 마감을 해놨어요. 보면 계기판이 좀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RPM 게이지가 왼쪽에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RPM은 4500 RPM 되면 레드존이네요. 5000 RPM을 쓰기가 쉽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아마 얘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포트는 파란색, 그리고 에코는 초록색, 스포트 모드는 빨간색, 그리고 스마트 모드는 역시나 파란색인데, 오른쪽에 기름 게이지랑 냉각수 온도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저렇게 다 양쪽 구석으로 해놨어요. 그 가운데는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로 만들어놨고, 시인성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운데로 차라리 RPM을 하고 가운데를 디지털로 속도계를 만들어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 가운데에 원형으로 들어가는 저거는 그냥 꾸밈인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요소일 뿐이지 뭔가 기능적인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R을 누르면 역시나 제일 좋죠. 진짜 현대의 이 드라이브 옵션은 짱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어라운드 뷰 있고요, 이쪽에 후면 카메라 있고요. 전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후면만 나오고, 좌측방, 우측방, 후면, 어라운드 뷰, 여기다가 전부 풀터치가 되고요. 약간 이거를 BMW처럼 운전사 쪽으로 이렇게 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딱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 조작하기에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테슬라 모델 S도 모니터 자체가 이쪽으로 뉘어 있고요. BMW도 살짝 모니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진짜 딱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내부는 정말 딱 그 전형적인 현대예요. 딱 좋아요. 그냥 누르기도 딱 좋고, 그냥 정말 무난한, 이 가격대에 가장 최상급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소재도 나쁘지 않고요. 버튼의 이 누르는 맛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풀옵션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핸들 열선도 있고, 이쪽에 보면은 USB가 2개, 이쪽은 충전 포트인 것 같고요. 여기는 아마 무선 충전이 됩니다. 무선 충전이 되는 패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뭐 좀 작아요. 작은 편인데 땡기는 맛이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서 1, 2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느낌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PRND 하고 이렇게 딱 해서 좋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부분인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쓰긴 썼어요. 그런데 드라이브 모드가 제 생각에 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토글 모드거든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편편하게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야겠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뭐 역시 편해지면 사실 상관없겠지만 조금만 돌출되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얘는 이제 오토 스탑앤고 기능일 테고, 틸트, 그 내리막길 내려가는 부분들, 그리고 얘는 바로바로 후측방, 뭐 전후측방에 있는 울트라소닉 센서를 활성화시키는 거겠죠. 이건 뷰일 거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역시나 우리나라 차답게 실내 마감보다 더 좋은 건 이런 수납 공간을 참 잘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수석에 탄 사람이 폰을 잠깐 거치하고 싶을 때 이렇게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너무 좋죠. 이 위에 사실 뭔가를 놓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위에다가 딱 놔두면은 되게 좋죠. 실내외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위에도 차단막이 스웨이드가 마감이 된 천장이 막아지고요. LED 등 같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아마 틴팅이 자동으로 안 돼 있어서 사제 필름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얘예요. 얘가 마감이 그냥 플라스틱이고 하이패스다 보니까 좀 두껍긴 한데, 요새는 베젤리스로 들어가잖아요. 베젤이 좀 없는 상황에서 디자인 마감을 해놓으면 훨씬 예뻤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빛감지 센서 있고요. 우리나라 특성상 역시 비상등은 딱 공조기 중간에 공조기 디자인은 그냥 고만고래요. 그냥 그런데
만지는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1, 2번 세팅할 수 있고요. 차량의 무게도 상당히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예전에 맥스크루즈를 탔을 때 맥스크루즈 문을 딱 닫으면 그냥 속이 텅 비어있는 문이 딱 닫히는 느낌이었거든요. 텅?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묵직해요. 진짜 거의 X5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뒷자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는요, 가장 좋은 점은 슬라이드랑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접힌다는 거죠. 거기다가 좋은 점은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거예요. 리클라이닝이 원래 이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왼쪽을 누르고 뒤로 넘어가면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자리가 정말 편해요. 가죽이 진짜 단단하고 적당한 탄력, 그리고 가죽 소재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BMW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뒷자리는. 산타페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 SUV 아닙니까? 이렇게 수납도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있어요. 야,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죽으로 마감되어진 수납 공간이고요. 그리고 정말 옵션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옵션들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차를 타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차에. 근데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빼고서는 최강인 것 같아요. 진짜 차 좋아요. 가운데 이거 사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운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올라가는데 거의 없어요. 둔턱이 정말 거의 편편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거기다가 더 좋은 건 슬라이드가 된다는 거죠. 이 앞에까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까지도 줄어들고, 최대로 슬라이드를 넓히면 광활합니다. 다리를 정말 꼬을 수 있어요. 진짜 넓네요. 가운데 시트는 그냥 사람이 타라고 만든 시트는 아닌 것 같지만 앉으면 그냥 저냥 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시인성도 가운데 자리가 훨씬 제일 좋잖아요. 원래 아이들 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성인들이 타기에는 엉덩이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얘를 완전히 당기면 7인승 라인이 펼쳐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탈만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헤드룸은 좀 좁아요. 안에를 이렇게 파놓긴 했어요. 이렇게 파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172인 제가 앉아도 머리가 닿을 정도고 굉장히 무릎이 많이 협소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뒷자리에는 사실 어른들이 타기에는 30분 이상 가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수납 공간이랑 공조기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12V짜리 전원까지 있고요. 와, 원터치로 되네요. 공조기가 당연히 있고 온오프가 되고요. 와, 여기 수납 공간도 있고 아이들 태우기 가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네. 이건 뭐죠? 아마 트렁크 열었을 때 트렁크에 뭐 실으라고 그물망 같은 거 설치하라는 고리인 것 같습니다. 플랫한 상태로 젖혀지고요. 이 상태에서는 웬만한 가구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넓습니다. 트렁크 역시 뭐 가볍게 열려요. 가볍게 열리는데 이건 이제 7인승이니까 희한한 방식으로 잠기네요. 와, 트렁크 공간은 정말 광활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진짜 제가 누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리가 남아요. 누웠는데 머리 공간이 남습니다. 에어매트 깔고 자면 되게 좋겠는데요. 드디어 시승 시작. 인테리어 셀렉션하는 뺀 프롭이네요. 인테리어 셀렉션이라는 게 가죽 얘기하는 거죠? 하면은 천연가죽 다크 베이지에 천정이 스웨이드 들어가는 옵션. 네네. 25만원짜리 옵션. 이거는 직물이 아니라 멜란지라고 하는 패브릭한 소재예요. 되게 예쁜데요, 이것도? 트림에 들어. 이것도 옵션인데 이건 상위 트림이라서 기본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워낙에 그냥 시승하는 게 그거라서. 아이고, 조용해라. 틀어드릴까요? 여기 있군요. 볼륨은 여기 있고. 이제 시작합니다. 진동이랑 핸들이랑 엉덩이에서는 진동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요. 굉장히 조용한 편이네요. 엔진 자체의 이 진동수는 정말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요. 깜빡이 소리가 안 시끄러워서 정말 좋다. HUD도 되게 잘 보인다. 이게 시인성 좋아요. 산타페 시승은 잘 마쳤고요. 생각보다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스포츠성이나 주행 쪽은 BMW나 벤츠 계열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패밀리카로서 그냥 출력에 약간의 문제가 없는 정도지, 뭐 이거 갖다가 뭐 쏘고 다니거나 뭐 달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차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서스는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디젤 특유의 반응 속도, 느린 반응 속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확실히 좋은 거는 실내 구성과 알찬 인테리어, 그리고 너무 편의 장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타고 다닐 때는 이 정도만한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생긴 것도 굉장히 예쁜 것도 장점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평점을 내리자면 한 10점 만점에 한 6, 7점은 되는 것 같아요. 6.7점. 6점은 좀 약간 박하고 7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일단 달리는 용도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출력이 딸리지는 않아요. 한 100km까지는 무난히 나오더라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여러가지 편의 장비로서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점수 회복이 될 것 같고요. 텔레스코피 기능이 수동이라는 거, 스티어링 휠을 빼려면은 수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볼보처럼요. 그리고 휠이 너무 작아요. 계속 얘기하죠. 휠이 너무 작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쪽이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 보통 여기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디자인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사이즈 자체가 작아 보이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역시 단차가 좀 많이 존재해요. 얘도 밑에는 딱 들어맞고 위에는 굉장히 이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겠네. 움직이는 것도 많이 움직이고요. 산타페 시승하고 왔고요. 지금 이거는 레드인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 레드 색깔보다 훨씬 예뻐요. 채도 높은 빨간색. 이 색깔은 진짜 예쁘네요. 여기 봤었던 이 레인포레스트라는 회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광이 예뻐서 그런가? 진짜 예쁘네요. 얘는 좀 이번에 디자인 역대급으로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멋있는데, 어쨌든 딱 보면 이제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카인 건 확실하고요. 뭐 달리거나 밟는 차는 확실히 아니에요. 뭐 서스펜션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는 않지만 튀지도 않고요. 그리고 구동계통도 2.2 디젤의 200마력 정도인데 그냥 그만합니다. 밟는 만큼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굼뜨고 답답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워낙 실내가 먹어주다 보니까 실내 봐요. 너무 예쁘죠. 이 위에까지 전부 가죽인데다가 이 위에는 멜란지 그레이라고 있죠. 보통 유모차에서 많이 쓰는 멜란지 그레이인데, 여기는 아예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게끔 이렇게 컨셉을 꾸며놨어요. 위에를 다 눕혀가지고 놀 수 있게끔. 근데 전 진짜 이렇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구성이 굉장히 멋있어요. 넓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차를 이렇게 꾸미고 싶네요. 총평은 차는 정말 좋다. 그리고 패밀리카, 달리는 용도가 아닌 패밀리카로서는 뭐 사실 이만한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요. 그리고 차량 자체도 예뻐요. 진짜 예뻐서 차를 갖고 다니는 데 있어서 하차감도 뭐 노려볼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도 느껴지는 디젤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아니라 그 현대 하위 트림에서 느껴지는 그 답답한 구동계통의 그 답답함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차 가격이 한 3,000 중반대가 보통 구입 시기로 끊어지는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풀옵션을 넣으면은 4,4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400에다가 취등록세하고 보험 이런 것들 다 하면은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산타페의 풀옵션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5천만원으로 우리나라 차를 풀업으로 갖고 온다. 근데 5천만원으로 이 정도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많지는 않아요. 진짜 실제로 저 대시보드 위쪽을 전부 다 가죽으로 꾸민다든지 천정을 스웨이드로 꾸민다든지 한다는 것을 5천만원 언더로 즐길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행운이죠. 좋은 것 같습니다.